안녕하세요. 전쟁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전쟁 도서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다소 심각한 주제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정권이 집권하면서 친서방 대 친러 세력의 정치적 갈등이 폭발했더랬습니다. 이 사태는 2014년에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는 친러 민병대와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의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했죠. 작년 말부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의 러시아군 배치 상황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이번에 유튜브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민감한 군 배치 정보이므로 다소 부정확할 수 있고 배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므로 현재는 일부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군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은 벨라루스로부터 크림반도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의 3면을 포인한 상태로 병력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몰도바로부터 분리된 트란스니스트리아에도 러시아군이 주둔 중이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방향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죠. 벨라루스에는 제76 근위공중강습사단, 제98, 106 근위공수사단에서 각 1개 대대가 차출되어 배치된 걸로 나옵니다. 여기에 제1근위전차군 소속의 제2 차량화 소총사단도 배치되었다고 하네요. 북쪽인 스몰렌스크 방면에는 제20근위군 소속인 제144 차량화 소총사단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서는 제41군 소속의 제74 독립근위 차량화 소총여단과 제119 미사일 여단이 이 지역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 쪽에서 잘못 파악한 것인지 러시아 측에서 병력 교체를 한 것인지 혹은 추가 배치된 것인지는 저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41군도 우크라이나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군은 제74 독립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과 제119 미사일 여단 외에도 제90 근위전차사단, 제35 독립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 제55 독립 차량화 산악 소총여단 외에 각종 지원 독립여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렐 보르네즈 방면에는 앞서 언급한 제20근위군 사령부와 제1근위전차군 소속의 제4근위전차사단이 배치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20근위군 예하 부대 중 하나인 제3 차량화 소총사단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나오죠. 제20근위군 소속 부대는 앞서 스몰렌스크 방면의 제144 차량화 소총사단과 이곳의 제3 차량화 소총사단이 주력 부대입니다. 그 외에 지원부대로 제448 미사일 여단과 제9 지휘여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1근위전차군은 지도에는 제4근위전차사단만 배치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제27 독립차량화 소총여단과 제6 독립전차여단 그리고 각종 지원여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제20근위군과 제1근위전차군의 다른 부대들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가할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돈 방면에는 지난 내전으로 러시아가 사실상 점령 중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각각 1개 군단이 주둔 중입니다. 이렇게 야전사령부 설치가 애매한 규모의 부대는 군단사령부를 설치하는 게 러시아군의 특징이죠. 도네츠크 1군단에는 4개 차량화 소총여단, 1개 포병여단, 2개 차량화 소총연대와 본부연대 총 3개 연대, 그리고 기타 10개 대대를 보유 중이고 루안스크 2군단에는 3개 차량화 소총여단, 1개 포병여단, 1개 차량화 소총연대와 본부연대 총 2개 연대, 그리고 기타 6개 대대를 보유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대에만 약 35,000명의 병력, 480대의 전차, 910대의 장갑차, 720문의 포병, 200문의 다련장 로켓포를 보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러시아 제8군이 1군단과 2군단의 후방, 러시아 영내에서 대기 중입니다. 제8군은 주력 전투부대로 제150 차량화 소총사단과 제20 독립근위 차량화 소총여단을 보유하고 있고 기타 지원여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에는 러시아 흑해함대가 주둔 중입니다. 흑해함대에는 제22군단이 편성되어 있으며 각종 해안방어 부대들을 보유하고 있고 제810 해군 보병여단도 주둔 중입니다. 또한 항공사단도 배치되어 있어 각종 항공 지원도 받을 수 있죠. 여기에 제49군과 제58군이 증원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49군은 2개 차량화 소총여단과 스페츠나츠 연대를 주력으로 하며 각종 지원여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58군은 1개 차량화 소총사단과 2개 차량화 소총여단을 보유하고 있죠. 몰도바에서 분리된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제82 차량화 소총대대와 제113 차량화 소총대대 총 2개 대대가 주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접경 지역을 따라 러시아군이 쭉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라 방어가 꽤 곤란한 상황인 거죠. 2021년 11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군 40개 대대 전술 그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0개 대대 전술 그룹을 포함한 각종 병력 94,000명, 전차 1200대, 장갑차 2900대, 전술 미사일 발사기 28기, 포병 1600문, 항공기 330기, 헬기 240기, 함선 및 보트 75척, 잠수함 6척이라는 가공할 전력이죠. 이 수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군이 추가 증원을 받아 총 100개 대대 전술 그룹이 동원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대대 전술 그룹에 대해 설명드려야겠네요. 대대 전술 그룹은 러시아 육군 군사 개혁에 있어 간판격인 부분입니다. 1개 전차 중대, 3개 차량화 소총 중대, 2에서 3개 포병포대, 2개 방공포대로 구성된 독립전투가 가능한 미니제병연합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군과 같은 서방 군대가 여단 전투팀을 최소제병연합부대로 편성하는 것과 비교해 규모가 더 작은 부대이고, 이런 경량화를 통해 현대전에서 필요한 빠른 속도를 부여한 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대전술그룹은 병력의 3분의 1이 현대화되고 전문적인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병력의 질적 수준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네요. 러시아군은 이런 대대전술그룹을 전군 전체적으로 총 170여 개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전 돈바스 전쟁에서 전자전, 무인기, 그리고 이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포병 운용 전술에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기계화 부대를 탐지하면 포병의 대량 집중 사격으로 파괴하는 전술이 그중 하나였죠. 이 방식으로 우크라이나군 2개 대대가 포병 공격을 받아 대량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자전 능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 통신을 방해하고 핸드폰 전파를 추적하여 포격하는 등의 전술도 보여주었죠. 최근에는 GPS를 소지한 러시아군이 포로가 되었을 경우 이 GPS 신호를 추적하여 상대 사령부를 포격하는 전술을 연습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살 공격이죠.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나름 준비를 해오긴 했습니다. 나토와의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나토 측 옵저버의 조언을 받아 구소련식 체제를 서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죠. 성과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군 현대화는 갈 길이 멀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서 개선되는 부분 중 하나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미국에서 제블린 미사일을 도입하여 대전차 능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사기 47기에 미사일이 360발로 수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제블린은 전차의 상부 장갑을 노리게 설계되어 있어 웬만한 방어력의 전차라도 쉽게 무력화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인지 러시아군 전차에는 상단에 슬릿아머를 설치한 차량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다만 이중 텐덤 탄두를 사용하는 제블린 미사일에게 과연 이 정도 슬릿아머로 방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야는 ANTPQ-53 대포병 레이더입니다. 포병을 잘 활용하는 러시아군에게 대항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분리주의자들을 상대로 실전에서 검증되었다고 합니다. 무인기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터키제 마이라타르 TB2를 6기 도입했고 추가 구입도 추진 중이죠. 아르메니아 방공망과 기갑부대를 격파하는 혁격한 전과를 올린 바 있어 우크라이나군도 사뭇 기대하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제르바이잔 무인기도 상당수가 격추되거나 무력화된 바 있어 현대적 방공망을 갖추는 러시아 방공부대를 상대로는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버겁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쟁은 많은 걸 파괴합니다. 도시와 산업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이 불가능한 인간의 생명, 심지어는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영혼에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전쟁은 역사 속에서나 접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전쟁도서관이었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